셀트리온 지금 회계 이슈는 무엇이 문제이냐면요. 당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이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각이 틀려지냐 하면 지금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으로부터 넘겨받은 바이오시밀러의 의약품의 재고자산 평가가 문제라고 하는데 이게 첫 번째는 유통기한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근데 유통기한에 대한 이슈는 문제될 게 없는 게 어떤 의약품이 유통기한이 5년이에요. 근데 보관을 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영하 10도에서 보관을 잘해서 유통기한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또 자체적으로 그냥 유통기한을 늘리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절차를 밟아서 다시 유통기한을 늘리는 경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학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외국 유통사 대부분의 유통사하고는 뭐 분기 단위로 사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외국 유통사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호스피라가 유통사였는데 호스피라를 미국의 화이자가 인수를 했죠. 지금은 뭐 세트론 램시마를 화이자에서 유통시켜주고 그죠?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테바에서 유통을 시켜주잖아요. 이런 대부분의 외국 대형 유통사하고는 분기 단위를 사후 정산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유럽 같은 경우는 유통사가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고 이 지역별로, 국가별로 해서 유통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소수 유통사하고는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사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시밀러가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회계 시스템 IFRS 뭐 국제적인 규격 IF 국제 회계 시스템에도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게 돼 있는데 당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은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재고가 판매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분기마다 반영을 시켜서 재고 가치를 재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아니다. 그건 유통사와 반기 또는 연간 단위로 사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정산을 해서 재고를 반영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시각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또 뭐가 있냐면 금융당국이 현재 문제를 삼고 있는 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판매권입니다. 이게 어떤 판매권이냐 하면 2018년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바이오약품의 국내 판권을 다시 셀트리온에게 넘깁니다. 그때 당시에 국내 판매권을 218억 원을 주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것을 영업이익으로 잡습니다. 회계상. 근데 당국에서는 그걸 영업이익으로 잡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무형의 가치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만든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태생적으로 만들어질 때 리스크를 안고 만들어진 회사예요. 그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 건데 처음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이 판매권을 부여할 때는 그 영업 판매권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부터 뭐 돈을 받고 해서 넘긴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017년 7월 상장을 했었거든요. 그때 투자 설명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핵심 투자 위험이라고 해서 여기 글이 나와 있는데 요게 제가 키워드만 설명을 드리면 셀트리온으로부터 환불 및 취소가 불가능한 일정 물량의 제품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라고 쓰여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투자 설명서에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고요. 두 번째,
셀트리온, 당사는 여기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말하는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고를 적정 수준보다 과잉 또는 과소 보유하거나 재고 자산의 예상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이 핵심 투자 위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걸 뭐 숨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이 2017년 7월 상장할 때 이 투자 설명서에 아주 이런 사항을 아주 명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고에 대해서 당국에서는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확히 7월 28일, 2017년 7월 28일 날 상장을 했거든요. 그때 지배 구조를 보면 회계적으로 아주 깨끗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지배 구조거든요. 서정진 회장이 가장 정점에 있고 셀트리온 홀딩스를 서정진 회장이 97% 지배를 합니다.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의 주식을 20%를 가지고 지배를 하고요. 셀트리온이 셀트리온 제약을 55% 가지고 있어서 이 서정진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통해서 셀트리온 제약을 지배하는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리스크를 안고 상장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서정진 회장께서 36% 지분을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배를 합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원 이쿼티 파트너스라고 아이온 인베스먼트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31%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회계적으로는 아주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금 문제를 삼는 거죠. 그러면 회계 문제가 어떻게 크게 사기로 났냐면 첫 번째 과실, 두 번째 중과실, 세 번째 고의로 이게 분식회계죠. 이 분식회계인데 이 분식회계는 어떻게 이 금융당국이 판단을 하냐면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답니다. 이 밖에서 봤을 때 회계에 마사지를 해서 분식을 하는 경우가 동기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죠. 왜냐? 제일 모직의 자회사라고 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려야지만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 가치가 좋아지잖아요.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판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셀트리온의 회계 문제는 이 분식회계까지 갈 아주 그런 고의성이 동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국이 문제 삼고 있는 건 재고자산의 재평가는 과학의 문제죠. 왜냐? 이 유통기한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자체적으로 늘려서 재고자산을 다시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해서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서 그걸 다시 재고자산을 잡는 거거든요. 또한 의약품은 어떤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 공산품과 달리 9개월 정도의 안전자이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받는 유통사가 미국이나 유럽에 계속 그 병원에 공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문제점이 있어서 공급을 받지 못하면 그동안 투여받던 환자들이 위험에 처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약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9개월이라는 안전제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글로벌 유통사 모두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과도한 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공매도 세력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안 좋게 보는 세력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거는 의약품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사람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성을.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 전기가 셧다운되면
뭐 전자제품이나 반도체 생산 안 하면 공급을 줄여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당장 줄이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전 제고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당국의 지적이 맞다고 해서 영업이익에 잡은 회계상 이슈를 영업의 이익으로 잡으면 회계상으로 이슈는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다만 2018년도에 그렇게 했거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그렇게 되면 그때의 뭐 영업이익이 좀 더 내려가겠죠. 왜? 영업의 이익으로 잡게 되면 회계상으로 영업이익으로 안 잡고 영업의 이익으로 잡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회계 계정 항목을 어디다 넣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계에서 가장 문제는 세 가지 문제는 과실, 중과실, 고의가 있는데 이거는 단순 과실로 판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근데 계속 공격을 하죠, 공매도가.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셀트론 헬스케어 회계 문제가 당국의 주장대로 맞다면 이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한미약품 같은 기술 수출한다고 맨날 뉴스 보셨죠?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영업이익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현대차가 이 앱티브라는 합작법인을 만듭니다. 미국에 2019년도에. 그때 당시에는 차량 판매가 적었어요. 그런데 이 앱티브라는 합작법인을 만들면서 거기서 신주로 1,000억을 받는데 그거를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새로운 법인으로부터 신주로 1,000억을 받는데 그걸 영업이익으로 현대차가 반영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차는 덜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회계적인 이슈라고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반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 셀트론 헬스케어에 회계 문제가 있다면 한미약품 또는 현대차 이런 것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받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국에서 주장하는 회계 문제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3프로 백브리핑 거기서 나오신 분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 셀트론 헬스케어 재고자산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요거는 제가 거기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정리를 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2012년도부터 2021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한 거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2017년도에 상장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매출액을 보시면 338억부터 9천억까지. 그 재고 자산이 6천억부터 해서 1조 5천억까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바이오시밀러를 허가 받기 전에도 이 셀트론 헬스케어가 리스크를 안고 셀트론의 제품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투자 설명서에. 그렇기 때문에 재고 자산이 이 매출액 대비 훨씬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창기에는 그죠? 20배까지 갔었죠. 그게 드라마틱하게 내려갑니다. 왜? 유럽에서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가 2013년도에 승인나고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죠? 300억에서 1,400억, 4천억, 9천억까지. 그러면서 재고자산의 배수가 6배, 7배, 3배, 1.9, 1.7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가장 작년 2020년도에 매출이 1조 6천억이었고 재고자산액이 한 2조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수가 1.25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9개월치의 안전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1 미만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아주 이상적인 상태예요. 근데 올해는 지금 이 우리가 FN가이드 컨센서스를 보면 매출액이 한 1조 6조 80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요. 재고 자산은 한 2조 1천억, 그래도 1.3 정도 되는데 이거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는 이 지금 재고 자산에 대한 추이를 보면 이거 가지고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전 재고라는 그런 개념을 의약품은 절대적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셀트리온이 지금 금융당국에서 거론을 하니까 이게 회계 이슈가 정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조금 영상을 본 걸 보고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고요. 절대 걱정하실 일이 1도 없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만에 하나 잘못돼도 그냥 그거는 과실이다. 과실.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잡아놓은 계정을 영업 외 이익으로만 잡으면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